안녕하세요. 제가 요새 저희 집에 있는 아들과 일리아스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일리아스랑 그 오디세이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사놓고 저 책을 팔아 말아 하던 그 책이 있는데 네, 팔기는 너무 아깝고 왜냐면은 읽고 싶어서 샀는데 막상 읽으려고 하니까 못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거 일단 저 위에다 잘 꽂아놓자. 그렇게 꽂아놓은 책이 한 4권 있어요. 다 천평희 선생님 책인데, 죄송해요. 좋은 책인데, 좋은 책인 거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넘겨보고 샀거든요. 근데 막상 그 두께감과 또 그거를 공들여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쉽게 책장을 못 넘기고 있었는데,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야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있느니 좋은 분께 가는 게 낫지 않아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아이가 일리아스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일리아드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야 엄마한테 마침 책이 있는데 너 한번 볼래? 그랬더니 이 책이 여러 권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해가지고 이윤기 선생님이 번역한 것도 있고 원래 나온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그거 말고 그 전에 아킬레우스의 노래를 줬어요. 아킬레우스의 노래가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어린애가 보는 책은 아니죠. 얘가 9살인데.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너 그 책은 보지 말고, 엄마랑 일리아스 좀 읽어줄게, 엄마가.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면서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아들이 좀 그래도 단어 수준이 높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모르는 말도 많아요. 언짢다 이런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근데 또 제가 잘 모르는 것들 저 왜냐면은 일리아스 원전으로는 처음 읽었고 그 다음에 그 전 옛날에 읽어가지고 얘가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누군지 막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요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열심히 집에 있는 책들 어린이용, 만화용 뭐 이런 거 다 꺼내서 보더니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랑 나랑은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뭐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이 정도로 그냥 엄마가 읽어주고 아이는 듣고. 근데 이제 저도 읽다 보니까 얘가 이걸 과연 듣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 딴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누가 강의나 뭐 책을 읽어주면은 재밌게 듣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끔 딴 생각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그냥 한번 시험 삼아서 녹음을 해보다가 에이 그래 뭐 그냥 하냐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 불 끄고 다시 한번 듣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일리아스랑 그 일리아스 자체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줄거리만 딱딱 짚은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많은데 막 말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되게 급박한 전쟁의 상황인데 말을 길게 길게 하니 막 그러고 있지만 어쨌거나 듣다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제가 읽은 것도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읽은 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재밌네? 그래가지고 어제 아이랑 다 녹음한 게 아니고 그냥 2번 정도 이틀에 걸쳐서 한 번 하고 한 번 안 하고 또 한 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또 없어요. 그래서 녹음한 건 2개밖에 없어. 왜냐면 저도 이게 너무 어려운 책이라 한 번 읽을 거를 다시 굳이 녹음하겠다고 또 읽고 싶진 않은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손으로 들고 읽는 거 말고 그냥 음성 메시지로만 한번 녹음해서 엄마랑 너랑 듣자. 그래가지고 이 책이 순수하게 책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은 왜 질문도 가끔 하고 저도 가끔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냥 넘기기 아쉬우니까. 그래서 얘가 질문한 것들이 저 멀리서 질문하거든요. 저쪽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듣는 거예요. 가끔 옆에 앉아서 보기도 하지만. 옆에서 또 막둥이는 왜 이렇게 재미없는 책만 읽어? 얘는
일리아스 읽어주면 자요. 재미없대요. 그래서 그런 떼 쓰는 소리도 들어있어요. 그냥 저랑 아이랑 재미삼아서 녹음한 거니까 네, 다음부터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일리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기로 했어요. 이게 한 뒤에 부록 빼니까 7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지금 한 46페이지까지 읽었거든요. 다 읽으려면 저랑 대충 계산해봤더니 야 이거 반년은 걸리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최소 뭐 하루에 4쪽씩 읽어도 140. 와우. 네, 아무튼 계속 3쪽씩 읽으면 200. 오, 굉장한데? 막 이러면서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책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배경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이 전쟁이 일어난 거는 황금사가 황금사가 때문에 파리스가 세계 최고의 미인 헬레네를 데려오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헬레네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헬레네가 헬레네를 두고 영웅들이 다 다투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헬레네는 결국 이제 메넬라우스를 선택을 하는데 그때 그 동맹이 헬레네가 누구를 선택하든지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헬레네가 만약에 그런 원수를 갚아야 되거나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 다 같이 그 헬레네의 원수를 힘을 모아서 갚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약속이었거든요. 네, 아무튼 좀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다 헬레네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메넬라우스랑 아가멤논이랑 형제예요. 이제 근데 이제 아무튼 아가멤논이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킬레우스 뭐 참전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오디세우스 데려오고 이런 얘기들이 이전에 이미 있었고 이 이야기는 이미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벌써 9년이 지났는데 아무튼 이제 그리스군은 트로이아라고 해요. 트로이아를 함량은 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싸움에서 이기면서 전리품을 많이 취득을 했는데 여기서 그 얘네 이름이 좀 그러더라고요. 뭐 크리세이스의 아버지는 크리세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네, 브리세이스의 아버지는 뭐 브리세스,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처녀 둘을 나눠 가졌어요. 아가멤논은 크리세이스, 그다음에 아킬레우스는 브리세이스. 그런데 이 크리세이스가 아폴론 신전의 신관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와서 딸을 좀 풀어달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다 들고 왔는데 근데 아가멤논이 거절을 했어요. 얘네 읽다 보니까 뭐 보리 예쁜 크리세이스, 보리 예쁜 브리세이스. 일단 보리 예쁜 그런 표현을 써요. 옛날엔 보리 예쁜 게 미의 상징이었나 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폴론 신이 이제 신관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막 그리스군을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군이 회의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아킬레우스가 이제 아가멤논을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가멤논은 또 이제 그런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크리세이스 그러면 보낼 테니까 그 대신 너가 받은 브리세이스를 내놔. 와 이제 이러니까 또 아킬레우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잘못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려는데 너 돌려주면 되지. 그걸 왜 내가 이거 내줘야 되냐? 뭐 이러면서 아무튼 그 대신 나는 그럼 이제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아킬레우스가 너무 열이 받으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저 억울해요 하는 데까지 제가 읽었거든요. 이 그림이 그 아킬레우스의 차지가 되는 브리세이스예요. 이 그림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루벤스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브리세이스가 엄청 예쁜 아가씨였나 봐요. 그리고 모든 전쟁은 다 예쁜 여자들로 인해서 헬렌에도 그렇고 브리세이스, 크리세이스. 요 다음 장면에 나오는 그 보시면은 그 아가씨도 브리세이스예요. 브리세이스가 정말 예쁜 여자였나 봐요. 그래서 항아리에도 막 여러 그림의 소재가 되고 그랬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세요. 아흘이 동안 진중에 신의 화살들이 날아다녔다. 그러나 열흘째 되는 날 아킬레우스가 백성들을 회의장으로 불렀다. 흰 팔의 여신 헤라가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게 했으니 그녀는 다나오스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염려스러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빠짐없이 다 모였을 때 준족 아킬레우스가 일어나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이렇듯 전쟁과 역병이 동시에 아카이 오이족을 제압한다면 서로 죽음은 면하더라도 우리는 재앙에 쫓겨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소이다. 하나, 일단 예언자나 사제나 또는 해몽가에게 물어보도록 합시다. 꿈도 역시 제우스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는 아마 포이보스 아폴론이 노여워하시는 까닭이 무엇인지, 서약 때문인지 아니면 헤카톤베 때문인지 알려줄 것이오. 헤카톤베가 뭐야? 모르겠는데. 헤카톤베는 소 100마리의 재물이라는 뜻인데 100마리면 엄청 많은 거잖아.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재물을 말한대. 새끼 양들이나 흠잡을 데 없는 염소들을 태워 올리는 구수한 냄새를 맡으시고는 신이 혹시 파멸해서 우리를 구해주실지 모르지 않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앉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좌중에서 테스토르의 아들 칼카스가 일어섰다. 그는 가장 뛰어난 예언자로 현재의 일과 닥쳐올 일과 지난 일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또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에게 부여한 예언력에 힘입어 아카이 오이족 함선들을 일리오스로 인도해 온 사람이기도 했다. 일리오스가 뭔지 알아? 일리오스 한번 찾아볼게요. 일리오는 일루스 왕에게서 유래한 트로이아의 다른 이름인데 여기까지. 자, 트로이의 다른 이름이래. 트로이아의 일리오스는. 칼카스는 그들 사이에서 좋은 뜻에서 열변을 토하며 말했다. 오, 제우스의 사랑받는 아킬레우스여. 그대가 나더러 멀리 쏘는 아폴론 왕이 노여워하시는 까닭을 말하라 하시니 네 이제 말씀드리겠소이다. 허나 그네는 내게 약속하고 맹세해 주시오. 진실로 말과 행동으로 기꺼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하는 말이 전 아르고스인들을 강력하게 다스리고 아카이 오이족이 복종하는 분을 노엽게 할 것이 분명하니 말이오. 미천한 자에게 성낼 때 왕은 더욱 강력한 법이지요. 비록 지금 당장은 그가 노여움을 참는다 해도 안갚음할 때까지는 언제나 가슴속에 원한을 품게 마련이지요. 그러니 그대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의사가 있는지 말해주시오. 어떻게 할 것 같아? 누가 제우스가? 아니 아,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어? 아킬레우스한테 얘기했잖아. 너 나 지켜줄 거야 안 지켜줄 거야? 물어봤잖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누가 안 했는데. 아가민족? 아니, 칼카스가. 칼카스가 누구? 예언자. 예언을 원래는 말하면 안 돼, 예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러자 그에게 준족 아킬레우스가 이런 말로 대답했다. 두려워 말고 그대가 하는 대로 신의 뜻을 말하시오. 칼카스여. 그대가 다나오스 백성들에게 신의를 구할 때 기도드리는 제우스의 사랑받는 아폴론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살아서 대지 위에서 햇볕을 보는 동안에는 다나오스의 백성들 중 누구도 어느 누구도 속이 빈 함선들 옆에서 그대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못할 것이오. 그대가 말한 자가 아카이 오이족 중 가장 위대하다고 자부하는 아가멤논일지라도. 그러자 나무랄 데 없는 예언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신이 노여워하시는 까닭은 서약이나 헤카툼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제 때문이오.
아가멤논이 그를 모욕하며 그의 딸을 돌려주지도 않고 몸값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오. 그래서 멀리 쏘는 신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이오. 그러니 눈매 고운 그 소녀를 몸값도 받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돌려주고 신성한 헤카톤베를 크리세로 가져간다면 그때는 신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나 그 전에는 다나오스 백성들을 수치스러운 파멸에서 구해주지 않을 것이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앉았다. 그러자 그들 사이에서 이번에는 넓은 땅을 다스리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영웅 아가멤논이 마음이 언짢아서 일어났다. 왜 언짢아서 일어났어? 염전한 게 뭐야? 마음이 기분이 나쁜 거야. 화가 났어. 기분이 좋지 않아. 왜? 왜 기분이 안 좋아? 지금 그 예언자 칼카스가 뭐라 그랬어? 연더 칼카스가 신이 노여워하시는 까닭은 누구 때문이라고? 헤카톤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제 때문이라. 사제가 누구야? 왜? 응? 뭘 했겠는데 그 다음 봐봐. 아가멤논이 그는 이런 말로 그들을 보내며 으름장을 놓았다. 마지못해 두 사람은 추수할 수 없는 바다 기슭을 따라 미르미도네스족의 함선들과 막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아킬레우스가 그의 막사와 검은 함선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근데 거기 무서워서 그래? 그들을 본 아킬레우스는 마음이 언짢았다. 두 사람은 왕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 때문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 감히 말하거나 묻지 못했다. 오, 제인이 말이 맞았네 진짜로. 잘 왔네 전령들이여. 아킬레우스가 말하나 제우스와 인간들의 사자들이여 가까이 오게나. 내게 잘못을 저지른 것은 그대들이 아니라 브리세이스라는 소녀 때문에 그대들을 보낸 아가멤논이지. 자, 제우스의 후손인 파트로클로스여, 소녀를 데리고 나와 이들에게 주게나. 그러나 훗날 수치스러운 파멸에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할 때 이 두 사람이 축복받은 신들과 필멸의 인간들 앞에서 그리고 저 무정한 왕 앞에서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게나. 그는 진실로 사악한 마음을 품고는 미쳐 날뛰며 앞도 뒤도 볼 줄 모르니 이래서야 어찌 그의 아카이 오이족이 자신들의 함선들 옆에서 안전하게 싸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자 파트로클로스는 사랑하는 전우가 시키는 대로 볼이 예쁜 브리세이스를 막사에서 데리고 나와 그들이 데려가도록 내주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카이 오이족의 함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여인도 마지못해 그들을 따라갔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눈물을 흘리며 전우들 곁을 떠났다. 그는 잿빛 바다 기슭에 홀로 앉아 브리세이스가 갔잖아.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두 손을 들어 열심히 기도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단명하도록 낳으셨으니 높은 곳에서 천둥치는 올림포스의 제우스께서는 명예라도 제게 주셔야지요. 하거늘 지금 그분께서는 작은 명예도 주시지 않아요. 넓은 땅을 다스리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저를 모욕하고 제 명예의 선물을 몸소 빼앗아 가졌으니 말이에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그의 존경스러운 어머니가 바다 깊숙한 곳 그녀의 늙은 아버지 곁에 앉아 있다가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잿빛 바닷속에서 안개처럼 떠올라 눈물 흘리는 아들 앞에 앉아 손으로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아, 왜 울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무슨 슬픔이 생겼느냐? 숨김없이 말해보아라. 우리 둘 다 알도록 말이다. 그녀에게 준족 아킬레우스가 탄식하며 말했다. 어머니께서도 다 아실 일을 제가 왜 말씀드리죠? 우리는 에에티온의 신성한 도시 데베로 가서 그곳을 폐허로 만들고 모든 것을 이리로 싣고 왔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아카이 오이족 아들들이 저희들끼리 공평하게 분배했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위해서는 볼이 예쁜 크리세이스를 뽑았지요. 그러나 멀리 쏘는 아폴론의 사제 크리세스가 딸을 구하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값을 가지고 또 손에는 멀리 쏘는 아폴론의 화환을 감아맨 황금호를 들고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 오이족의 날랜 함선들을 따라 찾아와 모든 아카이 오이족 그 중에서도 특히 백성들의 통솔자인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에게 간청했어요. 아트레우스의 아들 누구? 아가멤돈? 아가멤논하고 메넬라우스. 그러자 다른 아카이 오이족은 크게 찬성하며 사제에게 경의를 표하고 빼어난 몸값을 받으라 했지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은 난폭하게 사제를 내쫓으며 으름장을 놓았지요. 노인은 성이 나서 돌아갔어요. 그러나 아폴로는 노인을 매우 사랑하는 까닭에 그의 기도를 듣고는 아르고이스인들을 향해 사악한 화살을 쏘아보냈어요. 백성들이 무더기로 죽어갔고 아카이 오이족의 넓은 진중 곳곳에는 신의 화살들이 날아다녔어요. 마침 사정을 잘 아는 예언자가 멀리 쏘는 신의 뜻을 알려주기에 제가 맨 먼저 권했지요. 지체 없이 신의 마음을 달래야 한다고. 그러나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화를 내며 벌떡 일어서더니 저를 향해 위협의 말을 했고 또 그대로 실행했어요. 눈매고 온 아카이 오이족이 여인을 날렘베에 태워 크리스로 보내고 왕에게 바칠 선물을 가져가는 동안 방금 전령들이 와서 브리세우스의 딸을 아카이 오이족의 아들들이 제게 준 소녀를 제 막사에서 데려갔어요. 그러니 어머니, 가능하다면 이 아들을 도와주세요. 어머니께서 일찍이 말과 행동으로 제우스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린 적이 있다면 지금 올림푸스로 가서 제우스께 간청해보세요. 제 아버지의 궁전에서 어머니께서 자랑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일찍이 올림포스에 사는 다른 신들 헤라와 포세이돈과 팔라스 아테네가 그분을 포박하려 했을 때 여러 불사신 중 오직 어머니만이 검은 구름의 신인 크로노스의 아드님을 수치스러운 파멸에서 구해주셨다고 말이에요. 크로노스의 아들은 제우스? 어? 제우스랑 포세이돈이랑 헤라랑 맞아. 크로노스의 아들은 제우스요. 오. 그때 여신인 어머니가 그곳에 가서 100개의 팔을 가진 자를 높은 올림푸스로 당장 불러들여 그분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지요. 그들은 그를 브리아레오스라고 인간들은 모두 아이가이온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 아버지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이지요. 그가 자신의 영광을 뽐내며 크로노스의 아드님 곁에 버티고 앉자 축복받은 신들은 그가 두려워 감히 포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을 일깨워 주시며 곁에 앉아 그분의 무릎을 잡으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트로이아인들을 도와 도륙당하는 아카이 오이족을 바닷가 백고물들 사이에 가두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왕이 어떤 자인지 모두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넓은 땅을 다스리는 여기까지?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도 깨닫겠지요. 아카이 오이족 중 가장 용감한 자를 털끝만큼도 존중하지 않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테티스가 얘기하는 것까지 볼까? 그만?